방송 시작할 때만 해도 양시장이 모두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요 1시간 사이에 시장의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0.2%대 하락한 2,345포인트 선, 코스닥도 겨우 강보합권 유지하면서 0.03%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의 수급이 문제인데요. 현재 구간에서 코스피에서는 좀 갈팡질팡하던 외국인의 매도가 더 확대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로 1,000억 넘게 팔고 있습니다. 이게 뭐 환율의 영향일까요? 다시 한번 1,300원 선 을 넘어선 환율, 오늘 시작은 1,297원 선에서 출발했는데 오늘 현재 구간 1,301원 선까지 올라서 있는 환율에 대한 부담감, 외국인의 수급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장이 좀 하락세로 돌아서도 시장이 좀 소강 상태 접어들어도 여전히 강한 섹터, 종목군들이 있는데요. 바로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엔터주, 또 컨텐츠 관련된 종목입니다. 오늘 이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주실 분이 함께 하는데요. 오늘 증권광장에 또 처음으로 함께 해주신다고 합니다. 소개하도록 하죠. MBN골드의 조기준 매니저 모셔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조기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매니저님. 네. 저희와 함께 이제 쭉 일주일에 3번 정도 함께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엔터주 이야기 먼저 좀 풀어볼 텐데요. 일단 지난주부터 뭐 엔터주, YG엔터뿐만 아니라 3, 4 모두 그리고 콘텐츠주도 좋습니다. YG엔터테인먼트의 주가가 상승하는 배경에는 계속 언급되는 그 그룹, 블랙핑크가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블랙핑크 외에도 뭐 많이 있지 않나요? YG에는 저도 많아요. 모르는데 사실은 뭐 YG 트레저도 좋아합니다. 있고요. 예. 뭐 아이콘도 있고 위너도 있고 이제 그쵸. 그게 이제 지드래곤도 있고요. 지드래곤도 있고 이제 빅뱅이 이제 컴백을 그쵸. 했고 그래서 이제 벌써 오프라인 공연을 2회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빅뱅이 이제 8월 달에 컴백을 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 것도 있지만 오늘 이제 보고서가 엔터주들 보고서가 전반적으로 나왔더라고요. 네. YG 뭐 그다음에 SM 뭐 JYP를 뺀 엔터주들이 나오면서 이제 하이브. 보고 이제 물론 이제 보고서는 나왔는데 이제 그거에 관련해서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로 부각되면서 오늘 올라간 게 아니고 제가 오기 전에 플러스였는데 지금 보합까지 밀렸더라고요. 살짝 밀렸죠 또. 네, 그래서 지금 밀렸지만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주식 시장에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약했는데 삼성전자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세 있기 때문에 지수가 저번 때처럼 막 30포인트, 40포인트 빠질 것 같지는 않으니까 네. 그래서 나스닥 선물이 지금 현재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월요일 날 아침에 원래 나스닥 선물을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그 영향에 의해서 오늘 밀렸다가 올렸다 계속 반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YG엔터테인먼트를 좀 자세히 보자면요. 저희 지금 보니까 지난 6월에 가온 차트 앨범 판매량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736만 장을 기록하면서 14% 넘게 증가를 했다고 하고요. 2분기 전체적인 엔터사들의 판매량을 봐도 뭐 하이브는 당연히 BTS 효과로 315만 장, JYP도 나연 씨가 솔로로 데뷔를 했죠. 71만 장 판매를 했고 SM도 373만 장을 판매를 했으나 작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는 줄었습니다. 이 가운데 YG 같은 경우에도 사실 올 상반기에 원래 블랙핑크가 데뷔가 아니죠. 컴백을 했어야 했는데 8월로 이게 밀리면서 지금의 모멘텀이 된다라는 건데 이게 오히려 하반기에 또 어쨌든 상반기에 못했던 YG의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지금 이제 보고서를 보면 이렇게 네. 되어 있습니다. 이제 89,000에서 79,000 목표가를 낮췄는데 어. 오늘 이제 삼성전자 보고서를 보면 네. 삼성전기 보고서도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목표가는 낮추지만 방향은 위다. 라는 보고서가 있지.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 79,000원이지만 지금 현재 51,200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승 여력이 이제 8만 원까지 잡아도 지금 거의 3만 원 이상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네.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YG에서 블랙핑크가 이제 따로 로제랑 리자랑 솔로 활동도 하면서 뭐 60만 장, 80만 장 팔았는데 이제 이런 온라인 상에서의 매출만 해도 지금 현재 YG가 이제 100억 정도 영업이익이 2분기에 나오기 때문에 네. 충분히 이제 그런 앞으로 오프라인 공연을 하고 리오프닝을 하고 그다음에 전 세계 투어를 한다 그러면 엔터주들의 상승은 지금이 시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점 조정받을 때 네. 먼저 포트에 편입하는 게
좋은 매매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엔터주는 지금 시작이다. 하반기에 기대감을 더 크게 만드는데요. YG 말고도 다른 종목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SM은 어떨까요? SM은 사실은 이제 비교해 보면 네. 이제 JYP랑 비교하잖아요. 근데 매출이 어디가 더 많을까요? JYP가 많을까요? SM이 많을까요? SM이 더 많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시총은 지금 JYP가 1조 더 크죠. 9천억, 거의 2조가 다 되고요. 사실 SM은 1조 6천억입니다. 네. 근데 사실은 JYP가 빠진 것 같지만 그 전에 많이 올랐다가 빠진 것 같고, 그다음에 현재 매출로 보면은 이제 1조 6천억 시총인데 매출액이 1,800억에 200억이 넘어갑니다. JYP는 600억에 이제 177억이기 때문에 사실 상대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봤을 때는 SM이 더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상승 여력이 더 있는데 이제 차트상 얘네들은 최근에 이제 매각권 이슈로 해서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안 빠진 것 같지만 지금 현재 JYP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고 사실 YG는 지금 현재 1조가 안 되는 시총입니다. 그래서 봤을 때 지금 SM은 살짝 고평가되어 있는 걸로 JYP는 고평가되어 있고 SM과 YG가 사실 매출과 실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저평가되어 있지 않나. 그래서 상승 여력도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많은 개인들은 JYP에 대해서 되게 호감을 많이 갖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SM과 네. YG는 대주주 리스크가 있고 SM도 마찬가지로 뭐 매각건이 자꾸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매각한다가 안 한다가 그런 얘기 때문에 조금 이슈였는데 사실 JYP는 그런 걸 좀 없었기 때문에 주가가 더 많이 비싼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JYP가 좀 상대적으로 또 다른 엔터 3사 대비해서 또 주가가 좋은데 우리가 SM을 볼 때 하이브를 또 안 볼 수가 없습니다. 하이브의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최근에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BTS의 그 단체 활동을 중단한다, 잠정 중단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주가가 개파락하면서 13만 원 후반까지 빠졌다가 지금 회복을 조금 했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좀 바닥권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BTS 리스크 관련해서 하이브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그거는 저도 이제 이게 1,000만 장을 이제 팔았다고 그래요, 상반기에. 근데 이게 전체 시장의 3분의 1 앨범 팔면 이게 3분의 1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BTS만 나갔다는 근데 BTS가 1,000만 장 중에 이제 하이브 중에 이제 절반 400만 장 정도 했고 나머지 이제 27개 앨범 중에 뭐 거기에 보면 세븐틴, 뭐 프로미스 근데 제가 들은 거는 르세라핌이라고 이제 새로 뜨는 여성 걸그룹인데 여기가 또 많이 팔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BTS가 빠져버리면 이제 군 문제 때문에 뭐 400만 장이 빠지다 보면은 아무래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치적으로 군 면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군 면제를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결국에는 군을 갔다 오다 보면 이제 솔로 활동으로 해서 커버를 하면서 그 기간을 커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미 많이 빠졌기 때문에 군에 대한 어떤 리스크는 주가에 벌써 반영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거에 군대 간다고 해서 추가적인 하락이 있더라도 뭐 급락, 개파락 이렇게까지는 보지 않고 물론 이제 시장에서는 개파락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마 그때 기관하고 외국인은 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보니까 방금 전에 나왔던 저 걸그룹이 하이브의 새로운 걸그룹인 것 같아요. 르세라핌. 근데 사실 이제 저도 네. 뭐 MZ의 끝에 겨우 매달려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너무 예쁘네요. 저도 네. 몰랐는데 네. 주식 하다 보니까 알아야 돼서 어쩔 수 없이. 그러게요. 그래서 저기가 이제 뭐 여성 걸그룹에 한번 시끄러운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뭐 가스라이팅 얘기가 네, 있어가지고 네, 네. 시끄러웠는데 그래도 굉장히 인기 있고 새로 뜨는 걸그룹 중에 뭐 핫한. 핫한 그룹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기준 매니저님 갑자기 걸그룹 얘기 나오니까 말을 자꾸 더듬으시는데. 자, 그렇다면 저는 이 엔터 3사가 아니죠. 이제 4사로 넓혀질 수 있겠는데 이들 중에서 가장 그 매력적인 종목 앞서서 잠깐 3사 비교했을 때는 JYP 엔터가 대주주 리스크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4개 중에서도 4개사 중에서도 그럼 JYP 엔터를 좀 탑픽으로 꼽으시나요? JYP 엔터를 타표로 꼽는데 그러니까 저평가되어 있는 걸 보면 YG랑 SM이 저평가는 YGS입니다. 그렇죠. 탑은 이제 JYP인데 시총이 가장 1등이고 근데 매출액에 봤을 때는 사실은 SM과 SM과 YG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럼 주가 상황으로 봤을 때는 사실 YG가 더 많이 빠졌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좀 YG가 제일 낫겠죠. 네, 1등으로 보고 탄력적으로. 그다음에 2등을 SM으로 보고 그다음에 네. 3등을 JYP로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하이브는 4등. 하이브는 사실은 사실 BTS의 건에 대해서 군문 면제가 그쵸, 어렵기 너무 크죠. 때문에
하이브는 조금 너무 무거운 주식이 아닌가. 이거는 결국에는 개인들이 사서 땡길 수 없는 주식이기도 하고 그다음 외국인과 기관이 사야 되는데 그들의 모멘텀이 나올까 생각이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엔터주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엔터주 플러스 콘텐츠주, 뭐 영화 관련한 콘텐츠를 만드는 기업도 그렇고요. 지난주에 저희가 증권광장에서도 다뤘었던 에이스토리를 비롯한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그 드라마의 효과가 정말 대단합니다. 매니저님 혹시 보셨어요? 네, 주말에 봤습니다. 너무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16부작 중에 4부작을 했는데 나머지 12부작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액션도 없고 에러도 없고 뭐 물론 약간은 뭐 썸은 있지만 자극적인 건 없다. 자극적인 건 없는데 굉장히 여운을 남기는 맞아요. 드라마인 것 같고 그래서 박인빈 배우를 위해서 1년을 기다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배우를 쓰기 않고. 근데 물론 이게 다른 이제 뭐 그 만화 그걸 가지고 이제 만들었다고 원작이죠. 그러는데 이제 원작이 있는 제품이 작품이고. 작품이고 해서 뭐 중간에 뭐 변형되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잘 만들어진 웰메이드 드라마가 하나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게 공중파에 나왔으면 더 핫했을 텐데 넷플릭스나 ENA인가에서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어떤 신드롬이 형성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초기 단계라 그 A스토리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더 상승 조정 시 한번 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A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연속 일수 기준으로 6거래일째 오르고 있고요. 오늘은 좀 윗꼬리가 깁니다. 오늘은 현재 구간에서 8% 넘게 오르는데 시장이 아무래도 좀 상승을 반납하다 보니까 이 종목의 상승도 17%까지 올랐다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A스토리뿐만 아니라 지금 관련한 종목으로는 스카이라이프와 지니뮤직이 꼽히거든요. 지분관계 얘기하면서 이런 종목도 함께 오르는데 어떻게 좀 함께 좀 테마에 편승할 만한 그런 저는 구간인지. 이제 스카이라이프는 조금 이제 옛날에 제가 아주 오래전에 매매했는데 너무 무거웠던 주식이라 조금 그런데 저는 지니뮤직이 조금 시총과 더불어서 지금 이제 가볍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니뮤직이 이제 KT 지분과 더불어서 그런데 사실은 주식은 대장주로 사야죠. 항상 2등주를 사면 A스토리? 항상 어렵더라고요. 물론 이제 물리더라도 이렇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생각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지금 한꺼번에 사서 수익을 챙기는 것보다는 저점에서 조금씩 더 밀릴 때 더 산다 생각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끝난 게 아니고 사실은 A스토리가 전지현의 지리산으로 폭망했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 너무 많이 해서 전지현 씨 속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게 지리산만 폭망한 게 아니고 그때 이제 네파도 같이 폭망을 하니까 그래서 옷을 너무 이제 뭐 이렇게 협찬을 너무 많이 심하게 해서 또 그런 것도 그렇고 사실 그래픽도 조금 허전하고 그래서 근데 이건 한 대놓고 그래픽이 조금 이제 200억이나 썼다 그러는데 돈 썼다고 합니다. 그 고래 나오는 그래픽에.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그냥 그래픽이야라고 얘기하는데 지리산은 실사를 한 그래픽이라 너무 허접했다 생각했는데 요거는 이제 그래서 200억이나 쓴 사실 저는 돈을 별로 안 들였다 싶었는데 200억 썼다 그래서 어디다 쓴 거야 그랬는데 그래픽에 많이 썼다고 하니 그래서 근데 제가 보기에는 몇 년 만에 한 번 나올 만한 웰메이드라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그 오징어 게임은 너무 자극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자극적이어서 단기간에 몰아봤고 근데 이거는 지금 나오는 주에 꾸준히 봐야 될 드라마가 아닌가. 그리고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느낌도 좀 있고 그래서 볼만한 영화라 생각합니다. 드라마라 생각합니다. 따뜻한 그런 좀 여운이 남는 그런 드라마인데 이게 드라마가 매 회마다 주제가 다릅니다. 각 사건에 대해서 해결을 하는 그런 드라마이기 때문에 16부작 이후에 시즌2, 시즌3까지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에 따른 실적, 사실 실질적으로 실적 반영되는 건 이제 다음 분기에 발표가 되죠. 선반영이고요. 그러면 지금도 A스토리 실적이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A스토리 지금 현재 매출이 이제 적자가 아니고 엔터주들이 다 적자인데 작년에 이제 500억에서 600억 정도 매출 나왔는데 올해 지금 1,100억이 나오면서 한 170억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가 많이 너무 우상향해서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상승 여력은 있다 보여줍니다. 물론 이제 너무 올라서 주가를 하는 사람들, 장기 트레이딩 하는 사람 싫어하지만 하여튼 뭐 그래도 드라마가 워낙 재밌어서 한번 더 보고 싶습니다. 네, A스토리 계속해서 상승 흐름 유지하고 있는데요. 드라마의 시청률만큼이나 또 실적, 또 주가도 함께 또 고공행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엔터주 저희 콘텐츠를 쭉 확인해 봤는데요. 우리 조기준 매니저님의 탑픽
뭘까요? 저는 이거를 저번에부터 옛날부터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제 요거는 사실 아까 SM이랑 엮여 있는 네. 회사이기도 합니다. SM이 대주주인 회사인데 이제 디어유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디어유. 근데 이게 뭔지 해서 뭔데 이렇게 1조나 거의 가깝냐라고 네. 비싸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이게 대주주가 SM이 1대 주주고요. 네. 2대 주주가 그 JYP입니다. 그러니까 1대 주주가 SM이 36% 들고 있고요. 네. JYP가 20% 들고 있습니다. 오. 그래서 이제 대주주가 안종호란 분이 또 3%, 6% 들고 있고요. 그래서 네. 이제 유통 물량이 많이 없는데 이 주식은 지금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상장한 지 지금 거의 지금 디어유라는 작년 주식을 11월에 상장을 했네요. 네네네. 그래서 상장한 지 1년이 지금 현재 안 돼가고 있는데 네. 이 회사는 이제 그 팬텀 고객과 이제 그 팬들이 그러니까 팬과 아티스트가 만나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유료 구독을 하고 그 아티스트가 하는 것들 뭐 음악을 듣거나 그들과 소통을 하는 그 플랫폼을 버블이라는 이 디어유에서- 플랫폼인데 이게 이제 거기에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면 JYP와 SM 아티스트만 참가하느냐라고 네. 했으면 저는 주식을 사지는 않았을 텐데 이 회사가 이제 지금 플랫폼이 계속 확장하고 있는데 스포츠 선수들 이제 야구 선수들이라든가 요번에 이제 액터 그러니까 아까 박은빈 액터가 여기서 이제 돈을 벌려면 이제 비시즌에 돈을 벌려면 여기서 이제 팬들과 소통을 하면서 물론 이제 4천 얼마 이제 구독료를 내고 하는데 거기서 또 추가적인 뭐 굿즈를 팔든지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개인과 팬들과 이제 아티스트가 만날 수 있는 이제 성장성이 있는 그런 어떤 회사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성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금 우리나라만인데 이제 해외로 계속 넓혀가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회사의 이제 매출액도 지금 현재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멀티플이 좀 이렇게 높지만은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회사다. 그러면서도 지금 흑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작년에 400억 매출에 지금 130억 흑자가 나오고 있는데 올해 600억에 이제 한 60억, 300억 좀 안 되게 지금 현재 영업이익이 나올 걸 예상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3만 원대에서 3만 6,500원대 매수가를 잡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목표가는 한 5만 원까지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손절가는 이제 시장이 급락한다 그러면 한 3만 원으로 잡아드리면 어떨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셔서도 버블이 뭔지 궁금해서 디어유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아티스트가 직접 메시지를 보내주는데 이게 그들의 활동, 가능한지. 내가 뭐 한다, 어디 간다, 여행, 뭐 사진 올리고 그러면 그거를 보면서 좋아요,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유튜브처럼 이제 그런 건데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구독료가 이제 있고 옛날에는 만 얼마인 줄 알았더니 4,300원인가요? 뭐 4,500원을 내고 이제 월 구독료를 내고 이제 가입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140만 명이 넘는 구독자가 있고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성장성이 있는 회사이기 네. 때문에 지금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 사람들이 잘 모르고 그다음에 이제 기관들도 외국인들도 조금씩 매수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보호훼손 물량이 해소되면서 많이 밀렸거든요. 네. 최근 들어서 그 보호훼손 물량에 의해서 하락했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는 회사다 생각합니다. 네, 엔터주 가운데 탑픽 디어유까지 들어봤습니다. 목표가 5만 원, 손절가 3만 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결정적 투자의 시간 MBN골드의 조기준 매니저 함께했습니다. 매니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